무엇이 어떤 사람을 회피형 인간이 관계에 대해 만든 모든 규칙의 예외로 만들까요? 회피형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공유할지, 언제 물러나고 언제 사라질지에 대한 규칙들입니다. 이것들은 매일 내리는 가벼운 결정이 아니라 누가 접근할 수 있고 누가 배제될지, 누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누가 꾸며진 모습을 볼지 결정하는 자동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하지만 모든 회피형 사람에게는 그들이 절대 깰 수 없다고 믿었던 모든 규칙을 무너뜨린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사람,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낸 사람, 그들이 세운 모든 벽을 어떻게든 넘어선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았고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며 다투거나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자연스러운 무언가를 통해 예외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관계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나면 예외가 된다는 것은 회피형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규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의 규칙은 좋은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상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경계, 모든 벽, 모든 거리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던 취약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곧 상처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가장 지지가 필요할 때 비참하게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들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정서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정서적인 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회피형 사람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준 반복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들의 규칙은 무작위적이거나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완벽하게 작동했던 생존 도구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니까 가까이 가지 말자. 사람들이 비밀을 이용해 공격하니까 함부로 공유하지 말자. 의존은 실망으로 이어지니까 절대 기대지 말자. 이 규칙들은 그들이 가장 취약하고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때 안전을 제공했던 바로 그 규칙들이 이제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 자체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막아주던 벽이 사랑도 막아버립니다. 상처를 피하게 해준 거리가 내면의 치유도 방해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의 규칙이 일부러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의 경계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한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보호막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깊은 이해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벽을 무너뜨리려 애쓰는 대신 당신과 함께할 때는 그 벽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거리감과 싸우는 대신 당신과 가까워지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졌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가 예외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들의 규칙과 싸우는 대신 규칙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예외가 됩니다. 회피형 사람이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언가, 즉 그들의 규칙을 낡고 불필요한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예외로 만드는 첫 번째 특징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정서적인 일관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돌려받기를 기대하며 사랑과 지지를 줍니다. 회피형 사람이 같은 수준으로 보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답을 얻어내기 위해 더 노력하거나 실망하며 물러납니다. 이는 회피형 사람에게 숨이 막히는 거래적인 역학을 만듭니다. 모든 친절한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애정어린 몸짓 하나하나가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이것은 사랑을 의무로,
관계를 비즈니스 거래로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따뜻함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무엇이 돌아오든 상관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주는 것 자체를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정서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감사를 기대하지 않고 커피를 사다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배려를 강요하지 않고 중요한 날짜를 기억합니다. 지난번에 누가 누구를 도왔는지 장부에 기록하듯 따지지 않고 힘든 시기에 기꺼이 도움을 줍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마주할 때 그들은 정서적 압박감이 없는 아주 희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빚을 졌다거나 적절히 보답하지 못한다는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보통 정서적인 관대함에 수반되는 짓누르는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정서적 부채의 소멸은 회피형 사람들에게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들이 겪은 대부분의 관계 경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진 것처럼 느끼거나 정서적 강도에 맞추지 못해 상대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자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정서적인 풍요로움에서 우러나와 행동할 때 회피형 사람들은 상호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짐 없이 친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돌려주지 못해 상대방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 없이 온전한 돌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돌봄을 고마워하지 않는다거나 절대 보답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억눌린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충동에서 우러나와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이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진실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예외로 만드는 두 번째 특징은 꾸며진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에 대한 진실한 관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이유로 회피형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들의 신비로움에 호기심을 느끼거나 정복하고 싶은 도전의식을 느끼거나 그들의 정서적인 결핍을 자신이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회피형 사람이 자신의 곁을 내어주지 않는 태도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역학을 만듭니다. 그들의 정서적인 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끄는 매력 요소 자체가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타인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으려면 신비로움과 복잡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이유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뼈를 깎는 것처럼 지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긴장을 풀고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끌어당긴 것은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방어적인 감정의 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두꺼운 방어막 아래에 숨쉬고 있는 진짜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꾸며진 방어 기제를 넘어 진짜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사람들은 취미, 개인적인 의견, 어린 시절의 추억, 미래의 꿈 등 관계의 밀당이나 정서적인 여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회피형 사람을 진심으로 웃게 만드는지, 무엇에 가슴이 뛰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을 해독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대신 실제 생각과 감정에 대해 순수하게 묻습니다. 관계에 얽힌 극적인 갈등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소박한 그들 삶의 작은 세부 사항들을 기억합니다. 연애 감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들의 철학이나 시각에 호기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회피형 사람의 정서적 단절에 매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절이라는 장막이 걷혔을 때 나타나는 진짜 성격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누군가가 애써 꾸밀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복잡함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평범한 모습까지 감상해주는 사람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을 해독한다는 성취감에 끌리지만 이 사람들은 해독하고 난 후에 발견한 날 것의 진짜 모습에 끌립니다. 이것은 회피형 사람들이 살면서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 같은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정서적인 신비로움이나 거리감이 아니라 숨쉬고 있는 진짜 모습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계속 흥미로운 사람으로 남기 위해 긴장하고 복잡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느끼는 대신
마침내 숨을 고르고 진정으로 편안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예외로 만드는 세 번째 특징은 진정한 정서적 독립성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독립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애정 결핍이나 불안감 혹은 맹목적으로 선택받고 싶은 절박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지쳐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말이 아닌 행동과 삶의 태도로 자신의 독립성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회피형 사람의 관심과 연락에 목매지 않는 충만하고 단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칭찬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회피형 사람이 시간이 있든 없든 자신의 삶에 진심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독립성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용적입니다. 그들은 회피형 사람을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질 때 그 시간을 온전히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깁니다. 거리를 둠으로써 알량한 독립성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당신과 연결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애써 숨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회피형 사람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독립적이면서도 다정하고 자립적이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과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 본능을 자극할 정도로 너무 매달리거나 반대로 익숙하지만 건조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정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차갑게 밀어내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숨이 막히지 않는 온전한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행복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공포 없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예외로 만드는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의 미묘하고 조용한 정서적 노력을 알아보고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정서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단지 그것이 너무 미묘해서 뜨거운 사랑의 표현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투명 인간의 행동처럼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불타오르는 방식보다 실용적이고 조용한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고 지나가듯 흘린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몇 주 뒤에 조심스럽게 그것에 대해 묻습니다. 당신이 피곤한 것을 조용히 눈치채고 유난을 떨지 않으면서 당신이 평소에 힘들어하던 일을 말없이 대신 해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겠다고 내뱉은 말은 그것이 아무리 번거롭고 피곤한 상황일지라도 바위처럼 일관성 있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런 노력들은 눈물겹도록 진실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대하는 정서적 투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팹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 로맨틱한 이벤트, 세상을 다 바칠 듯한 극적인 헌신의 표현을 갈구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그 대신 묵묵하고 조용한 일관성을 제공할 때 그것은 종종 무시당하거나 전혀 사랑받지 못한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회피형 사람들이 대화의 작은 세부 사항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것의 무게를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거나 말없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 가슴 깊이 감사합니다. 거창한 수식어나 이벤트 없이 그저 한결같이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의미 있고 무거운 돌봄의 표현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고 중요한 심리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미묘한 노력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길 때 그것은 회피형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증명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대신 그들만의 고유하고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 방식을 온전히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애정 확인과 낭만적인 제스처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조용한 노력을 매몰차게 무시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불타는 감정 표현 대신 묵묵한 돌봄을 제공할 때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회피형 사람이 자신의 최선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좌절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노력을 멈추게 만드는 끔찍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곁에 있어 왔던 조용한 노력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히 방치되었다고 느낍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깊이 오해받는다고 느끼며
씁쓸하게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특징의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회피형 사람들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끓어오르는 열정보다는 변함없는 일관성으로, 화려한 선언보다는 묵묵히 곁을 지켜줌으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을 꿰뚫어 봅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 어린 노력을 누군가가 알아봐주고 고마워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 내면에서는 지각 변동과도 같은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늘 부족하고 차가운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는 대신 누군가가 억지로 꿰맞추려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완벽하게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따뜻한 인정은 그들의 다친 마음을 녹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싶게 만듭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배려 방식이 비난받고 교정당하는 대신 온전히 인정받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더 많이 나누어주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예외로 만드는 다섯 번째 특징은 마음의 벽을 세우지 않고도 단단한 정서적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뼈저리게 오해하는 건강한 경계와 방어적인 단절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어적인 벽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을 차갑게 튕겨냅니다. 반면 건강한 경계는 당신의 정서적 안녕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따뜻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이 미묘한 차이를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피형 사람의 변덕스러운 기분이나 웅크린 문제에 정서적으로 투르처럼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보호한답시고 마음의 문을 냉정하게 닫아버리지 않습니다. 회피형 사람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동굴로 들어가려 할 때 이 사람들은 회피형 사람의 우울한 감정 상태를 자신의 것처럼 스펀지처럼 흡수하지 않으면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리를 둘 때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삐쳐서 방어적으로 등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회피형 사람들이 살면서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 같은 공간을 만듭니다. 회피형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함께 휩쓸려 압도당하거나 과민 반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흔들림 없이 정서적으로 곁에 머물 수 있는 거목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든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품을 열어두면서도 자신의 정서적 뿌리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 사람의 거리두기에 감정적으로 압도되어 패닉에 빠지고 도리어 회피형 사람을 질식하게 만들거나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마음을 차갑게 닫아버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결핍을 감당할 수 없다는 회피형 사람의 오랜 절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다정하고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억지로 구원하려 들지 않으면서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고 통제하려 들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돌볼 수 있으며 자신의 굳건한 정서적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형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성숙한 감정 조절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살아있는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눈앞에서 보게 되며 이는 회피형 사람들이 굳게 닫아둔 자신의 감정적인 경험의 상자를 여는 데 있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이토록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관계를 산산조각 내거나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지 않고도 다루기 힘든 어두운 감정까지 포함하여 진정으로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친밀감을 억지로 쥐어짜내지 않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호수처럼 맑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친밀감이 정확히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회피형 사람들에게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서적인 친밀감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빚쟁이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공유와 즉각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숨가쁜 상호 간의 감정 노동을 강요합니다. 무거운 기대와 의무가 목을 조르듯 뒤따릅니다. 누군가가 친밀감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때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자신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보다
더 빨리 모든 것을 벌거벗듯 내어주어야 한다는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반면 정서적인 안정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판단이나 압박, 요란한 혼란이 완벽하게 부재한 고요한 상태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거나 방어의 날을 세울 필요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숲과 같은 환경입니다. 여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친밀감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안전감은 단순히 지금 곁에 존재하는 것을 가만히 품어줍니다. 친밀감은 벽을 부수고 더 크게 열어젖히라고 소리칩니다. 안전감은 틈새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에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친밀감은 취약성을 억지로라도 꺼내 보여야 한다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안전감은 그 어떤 기대치도 들이밀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만드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정서적인 안정과 과민 반응을 쏙 뺀 담백한 태도를 통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일을 이뤄냅니다. 회피형 사람이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둘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며 상처받거나 억지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애쓰지 않습니다. 회피형 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게 사적인 것을 꺼내놓을 때 호들갑을 떨며 반응하거나 신이 나서 더 많은 것을 캐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차갑거나 일관성 없이 흔들릴 때도 덩달아 차가워지지 않고 그저 난로처럼 안정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회피형 사람이 큰맘 먹고 사적인 아픔을 공유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흥분해서 더 깊은 내면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하거나 회피형 사람이 지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묻지도 않고 자신도 똑같이 무거운 사적인 비밀을 쏟아내며 동질감을 강요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특징을 체화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공유된 그 마음을 과장된 의미를 부여하거나 더 많은 취약성을 요구하는 티켓으로 악용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눈빛과 존중으로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회피형 사람들이 불안감의 알람을 울리지 않고도 자신의 진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관계의 여백을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소한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끊임없이 살피고 관리하느라 진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감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억지로 당기지 않아도 종종 아주 자연스럽게 친밀감으로 스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채무처럼 요구받는 친밀감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 선택한 친밀감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온몸으로 느낄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이 애초에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입을 벌려서가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들의 시간에, 그들의 속도로, 그들의 방식대로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쥐어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압도적이고 금방 타버리는 불꽃이 아니라 뭉클하고 지속 가능한 온기로 느껴집니다. 7번째 특징은 그들의 고유하고 진실한 감정의 보폭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맞춰 주는 것입니다.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회피형 사람의 느린 정서적 발달을 억지로 끌고 가며 가속하려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좁은 한계에 맞추기 위해 자신 본연의 따뜻함을 거짓으로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해 억지로 변해야 한다는 끔찍한 압박감 없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의 리듬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회피형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 자신의 풍부한 감정을 숨기지 않지만 관계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회피형 사람에게 감정 표현의 크기를 억지로 맞추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회피형 사람들과의 대부분의 관계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랑을 갈구하거나 체념하며 더 적은 것에 비참하게 타협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줄다리기를 수반합니다. 하지만 이 특징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양쪽 모두 갈등이나 억울함 없이 각자의 편안하고 진실한 감정의 온도에서 살아 숨쉬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내면의 진정으로 마르지 않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만 채울 수 있는 밑빠진 독 같은 결핍을 회피형 사람의 사랑을 착취하여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활활 타오르거나 시계추처럼 정확히 일관되기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소박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회피형 사람이 부담을 느낄까봐 자신의 따뜻한 표현을 얼음처럼 식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회피형 사람이 자신과 같은 온도로 보답하지 못할 수 있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은 본연의 모습대로 다정하고 다가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로 인한 내면의 파동은 엄청납니다. 내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마음을 억지로 쥐어짜 내서 보여줘야 한다는 공포나 자신의 타고난 표현 방식이 구제불능으로 부족하다는 수치심을 느끼는 대신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실한 모습 그 자체로 온전히 수용된다고 느끼며 눈앞에서 훨씬 더 건강하고 성숙한 감정의 롤모델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종종 좁디 좁았던 감정적인 안전지대의 놀랍고도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압박이나 잔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명하게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델링과 아무런 의무감 없이 스스로 한 발짝 내디뎌 탐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전함을 통해서 피어납니다. 8번째 특징은 안정형 애착의 모습을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피형 사람들은 안정형 애착이 자신이 뼈를 깎고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과제나 숙제로 제시될 때 이를 공허한 이론이나 자신을 옥죄는 위협적인 폭력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서 그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곁에서 지켜볼 때 그것은 짓누르는 압박이 아니라 자석처럼 끌리는 묘한 매력이 됩니다.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말뿐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안정형 애착을 증명합니다. 숨 막히는 집착 없는 담백한 일관성, 차가운 고립이 없는 따뜻한 독립성, 쏟아내며 압도하지 않는 편안한 개방성, 가시 돋친 벽이 아닌 부드러운 경계선입니다. 그들은 회피형 사람이 스스로를 비정상적이고 결함투성이라고 자책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감정이 교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살아 숨쉬는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이 묵묵한 모델링은 애착 이론을 운운하며 상대를 분석하고 고치려 드는 그 어떤 길고 지루한 대화보다 수백 배는 더 강력하게 마음을 울립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살아 움직이는 안정형 애착을 눈앞에서 관찰하고 온몸으로 경험하며 이는 종종 단단히 얼어붙어 있던 더 건강한 패턴을 향한 그들 자신의 잠든 잠재력을 일깨웁니다. 이러한 눈부신 자질들을 억지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는 사람과 평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평소의 자신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고 선뜻 곁을 내어주며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줄 용기를 내는 자신을 말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쥐어짠 노력이 아니라 봄눈 녹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적이기 때문에 위협적이지 않고 한없이 안전하며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 회피형 사람의 좁은 정서적인 포용력을 억지로 찢지 않고 자연스럽게 넓혀주는 방식입니다. 오만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 자체가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환경의 토양을 만들어줌으로써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뼈저리게 이해해야 할 핵심은 누군가의 예외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얄팍한 기술로 인위적으로 조작해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진실한 내면의 성장과 눈부신 정서적 건강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영혼 없는 연기로 독립성을 꾸며내거나 계산된 다정함으로 진정한 관심을 지어내거나 속은 불안으로 처차 있으면서 안정형 애착의 탈을 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가짜의 냄새가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써 전략을 짜는 것은 좀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밀당을 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하거나 상처받지 않은 척 쿨하게 행동하거나 감정을 숨기며 무심한 척하는 등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얄팍한 전략들은 냄새를 맡는 데 선수인 회피형. 사람들이 단 1초 만에 눈치채는 어설픈 연극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억지로 대단한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고 그저 온전하고
진실한 자신의 모습이 되려고 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는 뼈아픈 감정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혼자서도 꼿꼿이 설 수 있는 진정한 독립성을 키웠으며 숨막히게 집착하지 않고 평온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회피형 사람들에게 세상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자질들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부로 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외가 된다는 것은 회피형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고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정서적으로 가장 눈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찬란하게 꽃피우는 것이며 이는 불안형이든 회피형이든 모든 애착 유형의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기적적인 예외로 만드는 자질들, 즉 흔들리지 않는 정서적 독립성, 타인의 껍데기가 아닌 진짜 모습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 목을 조르는 집착이 쏙 빠진 다정한 일관성, 빚쟁이처럼 더 내놓으라, 윽박지르지 않는 감사함은 그저 정서적으로 깊이 성숙하고 단단하게 안정된 사람들의 당연한 특징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피나는 자기 성찰로 이러한 자질들을 진정으로 내면에 뿌리내릴 때 그들은 단순히 까다로운 회피형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텅 빈 결핍이 아닌 넘치는 풍요로움에서 세상을 대하기 때문에 누구와 만나든 그곳에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고도 멋진 사실은 누군가가 오직 자신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 이러한 자질들을 진심으로 가꾸어 나갈수록 누군가가 나를 위해 굳이 예외를 만들어주고 나를 특별 취급해 줄 필요성이 옅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두 사람 모두의 영혼에 햇살이 되는 관계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누군가가 논리정연하게 그들을 설득하고 압박한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처럼 지키던 자신의 평소 방어 규칙들이 위협받아 깨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두르고 있을 필요가 없을 만큼 안온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쉼터 같은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저절로 무장해제하며 예외를 둡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가 너무 심하다며 따지고 들거나 자신이 이토록 헌신했으니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눈물로 증명하려고 할 때 그것은 실제로는 그 단단한 경계가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뼈아픈 사실을 오히려 강화할 뿐입니다. 그들은 회피형 사람의 촘촘한 규칙이 필사적으로 방어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끔찍한 종류의 감정적 압박을 정확히 눈앞에서 시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비겐 뒤의 햇살처럼 이러한 자질들을 뿜어낼 때 겹겹이 두른 방어적인 규칙들은 거추장스럽고 낡은 옷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굳은 결심을 하며 이 사람에게만은 예외를 두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 이 따뜻한 사람 앞에서는 굳이 칼을 빼드는 자신의 평소 생존 전략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뾰족한 규칙은 끊임없이 너무 많은 사랑을 갈구하고 너무 많은 헌신을 요구하며 작은 실수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멍든 자신을 웅크리고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숨쉬듯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굳게 닫힌 규칙은 마법처럼 스르르 녹아 무의미해집니다. 변화는 생명이 자라듯 유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차갑게 거리를 유지하며 도망칠 필요성을 느끼는 대신 한 발짝 다가가는 것에 난생 처음 뭉클한 안전함을 느낍니다. 꽁꽁 숨기고 공유를 제한하는 대신 속마음을 꺼내어 더 개방적이 되는 것에 따뜻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모든 상황에 통제권을 쥐고 속도를 늦추려는 대신 일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힘을 빼고 맡기는 것에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뼈아픈 현실은 누군가가 아무리 천사처럼 이 모든 훌륭한 자질들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빛내고 있다고 해도 모든 회피형 사람이 반드시 그들을 위해 기꺼이 예외를 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당신의 가치가 모자라거나 건강한 관계를 맺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상처받은 방어적인 패턴의 깊은 뗏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누군가가 내미는 아무리 눈부시고 건강한 구원의 손길이라도 그것이 빛인지조차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자질들이 빚어내는 그렇게 깊고 진실한 종류의 관계를 감당할 내면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행동조차도 기만이나 함정으로 느끼게 만드는 지독한 과거의 트라우마와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타이밍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잔인한 변수입니다. 회피형 사람은 숨이 턱 막히는 업무, 짓누르는 가족 문제, 눈물겨운 개인적인 시련에 너무 짓눌리고 압도되어 그 누구에게도 아주 작은 감정적인 여유조차 내어줄 수 없는 캄캄한 시기에 이 모든 완벽한 자질을 체화한 사람을 스쳐 지나듯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다정한 짝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여유 없고 잘못된 타이밍에 야속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차갑고 방어적인 자신의 패턴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나머지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가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감각조차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자석처럼 매력적이기는커녕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낯설고 숨막히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들은 가슴이 뛰고 평온한 안전한 관계의 낯선 안정감보다 끝없이 싸우고 매달리는 밀고 당기는 역학 관계의 익숙한 지옥을 기꺼이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가간 방식이나 당신이 이뤄낸 훌륭한 정서적 발달에 어떤 흠집이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옳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대신 치유해주며 예외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언제나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우주의 씁쓸한 섭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귀한 에너지는 특정한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열어 특정한 결과를 쥐어짜내려는 집착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찬란한 정서적 건강을 가꾸는데 온전히 집중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진정한 안정감과 꼿꼿한 독립성을 내면에 깊이 뿌리내릴 때 그들은 건강한 관계의 가치를 눈물겹게 감사히 여기고 기꺼이 그에 다정하게 보답할 준비가 된 진짜 인연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누군가의 굳게 닫힌 규칙에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는 예외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당신 자신이 정서적으로 너무나 건강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상처 입은 방어적인 규칙 따위는 애초에 반입조차 되지 않는 맑은 관계, 즉 두 사람이 버림받을 두려움이나 진을 빼는 극적인 갈등 없이 진정성 있게 온 영혼을 다해 연결될 수 있는 관계를 숨쉬듯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과정에 대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을 고통을 감내하며 발달시키는 것은 단지 까다로운 회피형 사람 하나를 유혹하고 끌어당기기 위한 얄팍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자질들은 당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고 숨 쉴 수 없이 만족스럽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누군가가 목마른 결핍이 아닌 차고 넘치는 정서적인 풍요로움에서 세상을 대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주파수가 맞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억지로 뜯어고치려 하지 않고 고유한 빛깔 그대로 깊이 존중할 때 영혼이 닿는 진실한 연결을 위한 고요한 여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햇살처럼 따뜻하고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바위처럼 단단한 독립성을 유지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정형 애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는 등대 같은 본보기가 됩니다. 이러한 눈부신 자질들은 당신이 살면서 회피형 사람과 스치듯 만나든 회피형 사람과 깊은 연애를 하든 누군가의 철벽 같은 규칙을 허무는 기적의 예외가 되든 전혀 상관없이 오롯이 당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정서적인 짙은 성숙과 맑은 자기 인식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친구, 기댈 수 있는 연인, 따뜻한 가족 구성원, 신뢰할 수 있는 훌륭한 동료로 만들어줍니다. 누군가가 마침내 이 아름다운 성장의 정점에 도달하면 그들에게는
억지로 빗장을 풀고 예외를 두어줄 누군가의 특별한 얄팍한 허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신을 보호하겠답시고 가시돋친 규칙을 세울 필요가 없는 맑은 사람들에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감정적인 여유가 바다처럼 넓고 그들의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을 깊이 감사히 여기며 그들에게 가짜 연기를 하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피눈물 나게 증명하라고 윽박지르지 않는 진짜 어른들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예외라는 단어조차 필요 없는 맑고 건강한 관계를 숨쉬듯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남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눈물겨운 문제 전체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무의미해집니다. 이 찬란한 과정에는 우주의 섭리처럼 아름답게 순환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직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벅찬 행복을 위해 이러한 자질들을 성실하게 가꾸고 발전시킬수록 특정한 누군가에게 목을 매며 인정받을 굶주린 필요성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외부의 얄팍한 인정이 덜 필요해지고 스스로 단단해질수록 그들은 자신의 낡은 방어적인 패턴을 마침내 깨고 나올 용기를 낸 회피형 사람을 포함하여 정서적으로 건강한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기꺼이 자신을 위해 무장해제하고 예외를 두는 회피형 사람을 운명처럼 만난다면 그 관계는 특별한 대우를 얻어내기 위한 처절하고 비참한 노력이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적합성을 바탕으로 싹을 틔우기 때문에 그 어떤 인연보다 더 깊고 건강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쩔쩔매며 상대방의 삶에서 특별한 지위를 구걸하는 병든 역학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의 존재 자체를 아끼고 경이로워하는 두 사람 사이에 완벽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외가 되는 것의 묘하고도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남의 예외가 되려고 발버둥치며 덜 노력할수록 그것이 밤낮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자신의 찬란한 가치감과 행복을 위해 타인의 예외가 되는 것을 덜 갈구하고 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눈부신 자질들을 스스로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꽁꽁 얼어붙은 회피형 사람들과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주위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이를 경이롭게 지켜보셨나요? 이 수많은 이야기 중 어떤 자질을 내면에서 가꾸고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기쁨이겠습니다. 이 영상이 닫힌 회피형 관계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기적 같은 예외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데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끝없는 내적 성장을 통해 어떻게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고 풍부한 통찰을 매번 얻으시려면 잊지 말고 구독해주세요.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